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인구 기준 세계 3위 국가 인도네시아의 제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동부를 시작으로 14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만 약 2억 500만 명에 달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외국민을 제외하곤 단 하루 6시간 안에 모든 투표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1일 선거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570만 명에 이르는 투표관리원이 투입됐는데요. 이번 선거는 차기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과 상하원 의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한 번에 뽑는 그야말로 대선거였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 이날 뽑히는 선출직만 2만 명이 넘으며 입후보자만 약 26만 명이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대통령으로 누가 뽑힐지였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이번 선거에서 승부를 결정짓겠다고 했고, 반면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와 간자르 프라노워 후보는 어떻게 해서든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50%를 넘고 전국 38개 주 중 과반에서 20% 이상 득표해야 대통령에 당선되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오는 6월 26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공식적인 선거 결과는 한 달 넘게 개표가 진행된 뒤 오는 3월 20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요. 그 사이 후보들은 각종 소송 등을 통해 선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와 지지자들로 인해 각종 시위나 폭력 사태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투표 시간은 불과 6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데 반해 권력자들을 위한 소송과 이의 제기는 한 달 넘게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019년 대선에서도 현 조코위 대통령에게 패한 프라보워 후보가 정부와 여당이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헌법재판소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지지자들은 대규모 폭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새 대통령은 오는 10월 20일 취임하게 됩니다. 이번 하원 의원 선거에는 자카르타 2선거구에 한인 김종성 변호사가 출마, 이민자 출신 첫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도 화제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선은 유권자가 2억 500만 명에 이르고 투표소만 전국 82만여 개에 이르다 보니 개표에만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히퉁츠팟이라 불리는 표본 개표를 통해 미리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요. 이번 표본 개표에서는 조코위도도 현 대통령의 후광을 받으며 출마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23.3%가 진행된 표본 개표 결과 프라보워 후보는 59.77%의 득표율을 기록해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만일 전체 투표의 50% 이상 득표하면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돼 프라보워 국방장관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사면임 제한 규정에 따라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장남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운 프라보워 장관의 당선을 위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선거일 전날까지 조코위 대통령의 모교에서는 수천 명의 학생이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표본 개표 결과 조코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얼룩졌던 이번 대선은 결국 국방장관 프라보워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 도전 3수 끝 대선 승리가 유력해진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 32년 독재로 유명한 수하르토의 전 사위입니다. 그는 또한 쿠데타 혐의로 불명예제대 후 망명을 했고, 이후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각종 사업으로 돈을 모은 뒤 대선에 도전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할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은행의 설립자이자 정부 최고 자문회의 초대위원장을 지냈고, 경제학자인 그의 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정권에서 경제부 장관 등 여러 장관직을 역임했습니다. 1951년 수도 자카르타에서 태어난 프라보워는 어린 시절을 영국, 런던 등 해외 여러 곳에서 보냈을 정도로 유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군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던 1976년 인도네시아령이던 동티모르로 파견돼 분리독립운동을 강경 진압했는데, 이 일로 당시 수하르토 대통령의 눈에 들었고 그의 딸과 결혼합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를 32년간 철권 통치한 수하르토의 사위로서 수하르토 집권하에 군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푸아와 동티모르 등에서 반정부 세력을 강경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대선운동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동티모르 강경 진압은 2022년까지 미국 입국이 제한됐다가 최근에야 풀리기도 했을 정도로 악명 높았습니다. 1998년 수하르토가 물러나자 프라보워는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불명예제대를 당했으며 아내와도 이혼, 해외로 망명까지 떠나는 최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2001년 귀국한 프라보워는 펄프 회사를 설립했고, 파미와 석탄, 가스, 광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부를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선에 출마했지만 두 번이나 조코위도도 현 대통령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2019년 조코위 대통령은 정적이자 야당 대표인 프라보워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자기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라카를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만들었고 프라보워와 기브란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라보워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낙선 시 정계에 은퇴하고 당선 시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조코위 대통령 지지표와 함께 동정표가 쏟아지면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가 공약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경제, 외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그가 이끄는 정부 기조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정책이 수도 이전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가라앉고 있는 자카르타를 대신해 칼리만탄 섬으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공언한 뒤 신수도 누산타라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프라보워 역시 이 계획을 이어받아 연속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의 니켈 등 원광 수출 금지 정책 역시 그대로 이어가며 오히려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블룸버그는 프라보워가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조코위 정책 기조를 이어받고 대외 정책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의존 역시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프라보워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물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으로 KF-21의 분담금을 떼먹은 주범이며 분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라팔 전투기와 중고 전투기 구입을 추진한 어처구니 없는 인물입니다. 프라보워가 카타르에서 무려 26년 된 낡은 전투기를 고가에 수입해서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가 오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겠다고 하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조차 고물을 돈 주고 사온다는 논란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프라보워는 이런 의견 따위는 무시했고 결국 올해 말까지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2000 전투기 12대를 9,375억 원에 달하는 돈을 주고 구매하기로 했으나 프라보워가 카타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유럽연합 반부패기구 의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프라보워 측이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오래된 중고 전투기를 사는 이유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장관이 대선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예산도 없는 데다가 내부의 반발까지 심해지자 인도네시아는 결국 카타르와의 구매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한국에 이어 또다시 계약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엎어버렸고 방산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신뢰도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단 라팔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현재 보유 중인 수호일을 개조해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고 전투기 12대를 구입할 예산도 없는 처지에 무슨 수로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건지 믿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해 8천억 원 안팎을 연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앞서 약 10조 7천억 원 규모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사들이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유효 계약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출한 자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 역시 프라보워가 추진했던 일로 프라보워는 프랑스를 직접 방문하면서 구매 계약을 밀어붙였는데요. 하지만 프랑스도 카타르 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팔 전투기, 그것도 무려 42대를 도입할 예산이 과연 인도네시아에게 있는지 의문이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추진했던 이러한 방산 구매 계약들을 과연 대통령이 된 이후에 프라보워가 진짜 추진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라보워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한국은 물론 미국과 최악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2편에서 소개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